10월 1일 수요일 U20 월드컵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스포츠 정보 조합픽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아도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고 분석 받아보셔도 됩니다. 조합 및 공유픽 스포츠 정보를 원하시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응원도 하고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전개하고 있지만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김현호는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강한 압박을 받는 경기에서는 고립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선의 김태원은 빠른 연계와 측면 침투를 시도하지만 볼을 받는 위치가 불안정해 공격 전개가 자주 끊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마호는 볼 운반과 전방 패스를 맡고 있으나 경기 템포가 빨라질수록 실수가 늘어나고 압박 회피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세대 교체 이후 대한민국 유망주들의 국제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량적 완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세대별로 기술 수준이 저하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남미 특유의 탄탄한 중원 압박과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경기를 전개합니다. 페르난데스는 최전방에서 타겟, 역할과 연계 능력을 겸비하여 공격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곤잘레스는 이선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전진 패스를 통해 박스 안을 흔들며 세컨드볼 대응에도 능합니다. 아과요는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영리한 움직임과 뛰어난 볼 컨트롤로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이번 대회가 남미 대륙인 칠레에서 열리기 때문에 파라과이는 지리적, 기후적 이점을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과 긴 비행으로 체력과 컨디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달리 파라과이는 현지 적응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대 교체 이후 기량 하락이 뚜렷하며 특히 빠른 템포와 압박에서 쉽게 무너지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현호, 김태원, 정마호가 각각 역할을 맡고 있지만 안정적인 빌드업과 마무리를 동시에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큽니다. 반면 파라과이는 남미 대륙 개최의 이점을 안고 홈에 가까운 환경에서 빠르게 적응하여 자신들의 피지컬과 압박 강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페르난데스, 곤잘레스, 아과요를 중심으로 한 전방 라인은 기동성과 전진 패스를 활용해 대한민국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 선수들은 장거리 원정과 낯선 기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집중력 하락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현지 적응력 모두에서 파라과이가 앞서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량 하락과 장거리 원정 부담, 기후 적응 문제까지 겹치며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반면 파라과이는 홈 가까운 환경과 안정적인 전술 구조를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매치는 파라과이가 전방 압박과 피지컬 우위를 활용해 경기를 끝까지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칠레는 4-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로셀은 중원 깊숙한 위치에서 빌드업과 전진 패스를 모두 담당하여 팀의 리듬을 조율합니다. 라모스 아빌레스는 넓은 활동량과 전진 돌파를 겸비한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로 중원에서 상대 압박을 뚫어내며 공격 템포를 가속합니다. 아르세는 측면 돌파와 빠른 크로스가 장점이며 좁은 공간에서도 날카로운 컷백을 만들어내어 결정적인 찬스를 창출합니다. 칠레는 이번 대회의 개최국으로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강력한 분위기 속에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환경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의 강한 템포와 전진 압박은 상대의 전개를 초반부터 끊어내어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은 4-3-2 포메이션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시인은 빠른 침투와 공간 활용 능력으로 역습에서 위협을 만들지만 피지컬 싸움에서는 밀릴 수 있습니다. 사이토는 드리블 돌파와 좌우 전환 패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볼 소유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제키는 최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시도하지만 제공권과 몸싸움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더 어린 선수들을 상위 연령팀으로 월반시키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 대표팀은 평균 연령이 상대보다 더 낮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대회 경험이 적고 피지컬과 경기 운영 능력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문난 칠레온 팬들의 거친 분위기와 심리적 압박을 제대로 이겨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칠레는 개최국이라는 강력한 환경적 이점을 안고 경기에 나서며 홈팬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전진 패스를 통해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로제리 중원에서 전개를 주도하고 라모스 아빌레스가 왕성한 활동량으로 박스-투-박스 역할을 수행하면 일본의 중원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르세의 측면 돌파와 날카로운 컷백은 어린 일본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반면 일본은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아 국제 경험과 피지컬에서 열세를 보일 수 있으며 소문난 칠레 홈팬들의 압박 분위기까지 맞서야 합니다. 특히 일본 특유의 패싱 전개가 강한 압박과 강도 높은 몸싸움 속에서 쉽게 끊길 경우 경기 흐름이 완전히 칠레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칠레가 초반부터 홈 이점을 활용해 강한 압박과 템포를 유지한다면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조직적인 패싱과 빠른 전환을 유지하며 초반을 버텨낸다면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경험과 피지컬, 환경 모두 칠레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칠레는 개최국의 압도적인 홈 분위기와 강한 피지컬, 중원의 에너지로 일본의 어린 대표팀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적 패싱은 갖췄지만 경험과 피지컬이 부족해 강한 압박과 홈 터세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심리적 환경, 체력적 우위까지 모두 감안하면 칠레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나마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미드필드 더블 볼란치를 통해 빌드업을 지향합니다. 에레라는 중앙 미드필더로서 볼 간수와 전환 패스를 담당하며 수비 시에는 2선과 1선 강력을 조절하여 압박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월터스는 측면에서 활발한 활동량과 드리블 돌파로 역습의 출발점을 마련하고 허버트는 2선에서 정교한 패스와 순간적인 전진 움직임으로 박스 근처까지 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비 라인의 뒷공간 커버와 박스 내 대인 방어가 느슨하여 빠른 템포의 침투형 공격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측면 풀백의 전진 후 복귀 속도가 느려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당할 때 위험한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격적인 4-3-2 전형을 구사하며 양쪽 윙포워드와 풀백이 과감하게 전방으로 올라섭니다. 대한민국과의 1라운드에서 이미 보여준 바와 같이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박스 근처까지 깊게 파고드는 전개가 위협적입니다. 특히 윙포워드 신축크는 최근 뛰어난 경기 감각을 유지하며 폭발적인 돌파와 마무리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전 한국전에서도 득점에 성공하며 현재 대회 최고의 공격 퍼포먼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슈르는 전방에서 유연한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고 크레브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빠르게 바꾸며 전진 패스를 공급해 공격의 흐름을 살립니다. 풀백들도 과감한 오버래핑으로 측면을 넓히며 크로스와 컷백으로 중앙 공격수들에게 양질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파나마는 더블 볼란치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하지만 하프스페이스 침투 대응이 느리고 측면 복귀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 약점은 우크라이나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전에서 이미 보여준 대로 양측 윙포워드와 풀백이 적극적으로 올라서며 하프스페이스를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특히 신축크는 물오른 컨디션과 날카로운 마무리 감각으로 파나마의 수비를 위협할 수 있는 핵심 카드입니다. 피슈르와 크레브순이 전개 속도를 높여주는 만큼 파나마의 수비 라인은 계속해서 뒷공간과 측면을 커버하느라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술적 상성과 공격 템포, 결정력까지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가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나마가 더블 볼란치의 수비 커버와 세트피스에서 선제골을 잡아낸다면 변수를 만들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풀백의 적극적 오버래핑으로 파나마의 수비 라인을 흔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축크의 날카로운 결정력과 피슈르, 크레브순의 빠른 전개가 결합되면 초반부터 위협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파나마는 수비 전환과 제공권 커버에서 약점이 드러나면 경기 내내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매치는 우크라이나가 전술적 상성과 공격적 템포를 활용해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집트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넬은 빠른 스피드와 탄력적인 돌파를 통해 측면에서 공간을 파고들며 위협적인 크로스를 제공합니다. 압달라는 중원에서 넓은 시야와 안정적인 볼 배급을 바탕으로 템포를 조율하고 전진 패스로 공격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가브리엘은 피지컬과 제공권을 모두 갖춘 공격수로 박스 안에서 타이밍을 잡아 헤더와 마무리에 강점을 보입니다. 특히 이집트는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를 향한 러닝 점프와 중간 지점에서 헤더로 잘라먹는 패턴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이 패턴은 상대 수비를 교란하며 선제골을 만드는 결정적 무기로 이번 경기에서도 여러 차례 득점에 가까운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팀 전체의 조직력과 피지컬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전후방 강력, 유지와 압박 전환 속도가 빠릅니다.
뉴질랜드는 4-2-3-1 포메이션을 채택하고 있으며 켈리는 박스 근처에서 공간을 찾는 능력이 있지만 피지컬 경쟁에서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브룩 스미스는 중원에서 간결한 패스를 시도하지만 전방 전환 속도가 다소 느리고 압박을 받을 때 실수가 잦습니다. 맥켄레이는 활동량이 많지만 볼 간수력이 부족해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할 때 영향력이 제한됩니다. 전체적으로 팀은 단단한 수비 블록을 유지하려 하지만 피지컬에서 열세를 보이며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자주 흔들립니다.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기 어려워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 쉽게 압박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집트는 객관적으로 전력 차이를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는 팀입니다. 빠른 측면 돌파와 박스 침투를 기반으로 뉴질랜드 수비 라인을 초반부터 흔들 수 있으며 중원의 압달라가 템포를 잡아 공격 전개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 러닝 점프 후 중간 헤더로 마무리하는 세밀한 패턴은 뉴질랜드의 약한 세트피스 수비를 겨냥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반면 뉴질랜드는 기본적인 수비 블록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압박 회피 능력과 피지컬 경쟁에서 열세를 보이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가 초반 밀집 수비를 통해 실점을 버티고 역습 한 방을 노린다면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전력과 세트피스 완성도 차이가 너무 큽니다. 결국 이집트가 압박과 세트피스 파괴력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집트는 전력 우위를 바탕으로 초반부터 템포를 지배하고 세밀한 코너킥 패턴으로 득점 찬스를 연속적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피지컬 열세와 세트피스 수비 불안으로 인해 강한 압박과 제공권 싸움에서 버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집트가 전력 차이를 그대로 경기력으로 증명하며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파나마는 수비 전환과 제공권 커버에서 약점이 드러나면 경기 내내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매치는 우크라이나가 전술적 상성과 공격적 템포를 활용해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 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보다 빠르게 분석글 업로드됩니다. 항상 적중 기원하고 앞날의 행복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